안녕하세요. 저는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렛스위프트 18년도 마지막 워크숍 세션을 준비한 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오셨겠지만 저는 렛츠 TDD라는 것을 주제로 워크숍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슬라이드 템플릿을 받으니까 저기 제목 쓰고 밑에 서브 타이틀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충 써놨습니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인 스위프트. 위에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자, TDD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DD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TDD는 흔히 보셨던 다이어그램이 있죠. 저기 레드, 그린, 리팩터. 자, 이거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먼저 테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대신 그 테스트는 아직 구현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구현을 만들어서 테스트만 일단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심리적인 불안감 없이 리팩토링을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반복이 사실 TDD의 전부예요. 자, 그런데 TDD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TDD 혹시 여기 현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부끄러워서 손 안 든 거라고 믿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설문조사 결과 거의 없으세요. 자,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다이어그램은 되게 쉬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아직은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DD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TDD를 주제로 갖고 나왔지만 TDD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더 잘 짤 수 있을까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TDD 사이클로 몇 가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토픽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적지 마세요. 자, 제가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대충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그 토픽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걸 기대하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GitHub 서치를 만들 겁니다. 자, 진부한 예제죠. 모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항상 예제로 만드는 게 GitHub 검색을 만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GitHub 서치를 만들 건데요. 정확히는 제가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같이 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80명이나 되다 보니까 같이 하려면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씩 봐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코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GitHub 서치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피곤하시면 좀 조시다가 그러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건 만들어 왔어요. 사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 저거는 RX 스위프트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완성된 버전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건데 제가 좀 몇 가지 빼놨어요, 기능을. 왜냐면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 RX 스위프트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버그가 있어요. 이게 검색한 이후에 돌고 있어요. 검색하는 동안 안 돌다가. 자, 요건 버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같이 고칠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짜면서.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해볼 거고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테스트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앱은 이렇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마 이것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구조냐면 의존성 주입이 안 돼 있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점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의존성 주입이 안 돼서 모든 곳에 커플링이 걸려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분리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뷰랑 애니메이션 같은 게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만들어 온 이 앱을 보시면 딱 요 화면이에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시작을 해서 루트뷰 컨트롤러 하나를 갖고 있고
그 루트뷰 컨트롤러의 내비게이션 바에 서치바가 하나 올라가 있는 카톡이 왔습니다. 서치바가 올라가 있는 이런 앱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화면은 서치 레파지토리 뷰 컨트롤러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 테이블 뷰랑 액티비티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액티비티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결과로 얻은 레파지토리들을 여기에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클릭을 할 때마다, 이거 서치바 델리게이트예요. 클릭을 할 때마다 있는 그 입력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검색을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서치 리졸트를 세팅을 해주고 그냥 테이블 뷰를 리로드 해주는 이런 단순한 앱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히 서치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서치라는 메서드에서는 알라모 파이어 다들 쓰시죠? 알라모 파이어를 사용해서 이 URL에다가 검색 쿼리를 날리고 그 결과를 디코더블로 매핑을 해서 반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치의 키워드를 받고요. 그리고 컴플리션 핸들러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코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퀵 오픈이 제 메인 화면에서 뜨네요. 그러면 제가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 테스트라는 파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자, 근데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잘 보이게 헤더를 지울게요. 자, 어떻게 짤 거냐면, 테스트 서치는 리턴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메소드를 짜볼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레파지토리 서비스에서 서치라는 걸 테스트할 건데 빌드를 한번 해야겠네요. 제가 이거를 이름을 투투로 바꿔놨었어요. 완성된 버전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걸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다가 키워드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RX, 스위프트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이게 좀 내릴게요. 그래서 컴플리션 핸들러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여기에는 리졸트가 있겠죠. 이 리졸트는 알라모 파이어에서 사용하는 그 리졸트랑 똑같은 그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 서치라는 것은 네트워크 API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비동기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XC 테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스트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XCT 웨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웨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펙테이션을 넉넉한 한 10초 동안 기다려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컴플리션 핸들러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죠? 자, 이거는 잘못된 테스트예요. 곧 나중에 바꿀 겁니다. 자, API 콜이 완료됐으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익스펙테이션에다가 풀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만족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콜을 하는 거예요. 자, 리졸트는 일단 석세스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true 이렇게. 그리고 나서 리졸트의 밸류의 아이템스를 얻어오면 이제 이게 레파지토리들인데, 자, 얘가 뭘 갖고 있는지를 하나 검사를 할게요.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할 거냐면, 레파지토리 네임이 RX 스위프트인 게 검색 결과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요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오타가 있나? 컨테인스인가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예상치 못한 버그가 생겼습니다. 자, 디라이브드 데이터를 좀 지울게요.
다시 프로덕트 이름을 투두를 뺄게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가 열심히 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열심히 네트워크 API 호출까지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자,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자, 박수 일단 한번 칠까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 테스트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왜냐하면 제가 와이파이를 한번 꺼볼게요. 와이파이를 끄고 테스트를 돌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갑자기 코딩할 일이 생겼다거나 심심해서, 아니면 KTX를 타고 내려가다 심심해서 갑자기 코딩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테스트를 돌리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테스트 코드는 절대적으로 네트워크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이파이를 끄고 테스트를 실행을 시키면 얘는 10초 동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다가 테스트에 실패를 할 겁니다. 그쵸? 이거는 테스트가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컴플리션 핸들러가 호출이 안 됐나봐요. 네, 이거 실패를 어쨌든 잘못된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개선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면, 저희가 실제 프로덕션 앱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매니저랑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GitHub 서치 앱을 사용할 때는 진짜로 알람 파이어가 제공하는 세션 매니저를 쓸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서는 그 세션 매니저의 역할을 흉내만 내는 목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의존성을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테스트 코드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익스펙테이션은 다 날립니다. 지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세션 매니저 스톱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지금은 없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 매니저를 리파지토리 서비스를 만들 때 이렇게 주입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의 문제는 레파지토리 서비스가 이 서치를 정의할 때 클래스 메서드로 정의되어 있죠. 야, 요것부터 고칠 겁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 있는 서치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 세션 매니저 스톱에서 뭔가가 검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저희는 코드를 조금씩 뜯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네트워크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녀석은 바로 이 세션 매니저.default.이 리퀘스트라는 이 함수예요. 이 세션 매니저는 알람 파이어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알람 파이어에서 제공하는 녀석인데, 이 클래스의 싱글톤 인스턴스를 얻어와서 여기다가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얘는 강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작동하고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냅두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디프리케이트를 달아 놓을게요. 그럼 쓰면 안 되는 코드. 자,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 펑션 대신에 그냥 펑션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세션 매니저 좀 디폴트로 이 싱글톤을 인스턴스로 얻어오는 대신에 셀프에 있는 세션 매니저를 얻어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셀프의 세션 매니저는 어디에 정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모킹이 되진 않아요. 저희는 정확히는 세션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분리를 했지만, 주입을 시켜줬지만, 여기 있는 이 리퀘스트를 또 가짜 데이터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션 매니저랑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프로토콜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충 만들게요. 새 파일로.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폴더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세션 매니저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을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세션 매니저 프로토콜을 정의할 건데, 자, 여기서 정의하는 메서드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이 세션 매니저에 있는 이 리퀘스트랑 같은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돼요. 얘를 따라가 보면 이거거든요. 알람 파이어에 정의된 거. 얘를 그대로 갖고 와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단순히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대신 프로토콜에서는 그 디폴트 파라미터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파라미터만 모두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미 있는 클래스에다가 저 프로토콜을 적용을 시켜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익스텐션을 쓸 거예요. 세션 매니저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리퀘스트 메서드를 또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션 매니저는 위에 있는 저 리퀘스트 메서드를 이미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텐션만 달아줘도 저희는 빌드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존성을 주입받을 때 세션 매니저에 대한 콘크리트 클래스 그 자체를 주입받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간접화를 시킨 프로토콜을 주입받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에 돌아갑니다. 테스트를 돌아갈게요. 자, 리파지토리 서비스 테스트.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저 세션 매니저 프로토콜을 따르는 어떤 가짜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게 됐어요. 가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건 별도의 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짜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원하는 응답을 내려줄 수 있게 스톱을 할 거예요. 알람 파이어를 인풋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 스톱에서는 이 리퀘스트에 어떤 URL이 들어왔고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왔고 어떤 값들이 들어왔는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라모 파이어에서 세션 매니저에 이 리퀘스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정상적인 URL이랑 정상적인 파라미터만 넣으면 알아서 네트워킹이 잘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검사할 거냐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옵셔널로 만들 거고요. URL 컨버터블과 메서드 이런 걸 넣어볼게요. 파라미터도 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미터도. 자, 요것들을 이 리퀘스트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멤버 변수로 저장을 시켜줄 거예요. 파라미터들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였죠? 파라미터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가짜 스톱 객체가 실제 리퀘스트가 발생되면 이 스톱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스 안에 가장 최근에 불러졌던 리퀘스트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기록된 파라미터가 정확한 URL이 들어가 있고 정확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고 정확한 HTTP 메서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스톱을 만들고요. 이 세션 매니저에다가 스톱을 넣었어요. 이 스톱은 프로토콜 적용받고 있네요. 그리고 서치를 할 때 키워드에다가는 뭘 넣어볼까요? let swift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것은 세션 매니저의
세션 매니저의 리퀘스트 파라미터스를 검사를 할 겁니다. 파람스에 있는 URL이 정확한 GitHub API URL이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앱솔루트 스트링은 화면이 되게 작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 https github.com 이건 제가 잠깐 여기서 갖고 올게요. 그리고 자, 요거는 URL이 잘 들어가는지를 테스트하는 메서드고요. 두 번째는 파람스에 있는 메서드가 잘 들어가는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스가 잘 들어가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참고로 파라미터스라는 타입인데 얘는 스트링의 값을 any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any는 넣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스트링으로 일단 캐스팅을 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이때 Q에는 저희가 렛스위프트가 들어갔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 검색 서비스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는 작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컴플리션 핸들러가 필요하네요. 대충 할게요, 이건. 자,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저 스톱에서 리턴을 안 시켰네요. 자, 리턴을 시키려면 저희가 데이터 리퀘스트라는 걸 리턴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데이터 리퀘스트는 퍼블릭하게 공개된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생성자가. 그래서 이닛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는 어떤 걸 하면 되냐, 어차피 테스트 코드잖아요. 인터널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알라모 파일을 그냥 테스터블로 임포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리퀘스트의 이닛이 짜잔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 리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미리 값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시면 빌드에 성공을 하고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테스트가 잘 짜여진 테스트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짜있던 그 레파지토리 서비스에서 이 URL을 잘못 넣거나 파라미터를 잘못 넣었을 때 테스트에 실패해야겠죠.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느낌표를 막 붙였어요. 이랬는데 테스트에 성공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자,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서비스 메서드에서 네트워크나 혹은 여러 사이드 이펙트에 강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객체를 가지고 테스팅을 할 때는 외부에서 가짜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스톱 혹은 목객체를 넣고 그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갑자기 웬 주니어 개발자가 들어와서 이 API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했을 때 잘못된 응답이 오거나 혹은 잘못된 요청이 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 아이가 아직까지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에 이 클래스 메서드로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이 아직 레거시로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 녀석도 대체를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서치는 잘 작동을 하는데 이 뷰 컨트롤러에서 잘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뷰 컨트롤러에서도 이 클래스 메서드 대신에 저희가 최근에 작성한 잘 테스트되고 있는 이 서치 메서드를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작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를 뷰 컨트롤러에다가 주입을 시켜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뷰 컨트롤러에다가 좀 위에 만들게요. 중요한 거니까. 레파지토리 서비스 이렇게 속성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앱 델리게이트에서 루트 뷰 컨트롤러를 찾아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뷰 컨트롤러 먼저 찾아볼까요? 요거는 제가 함수로 따로 뺄게요. 아이고, 오타가 많이 납니다. 루트뷰 컨트롤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니까 일단 그걸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있는 first가 뷰 컨트롤러의 first를 서치 레파지토리 뷰 컨트롤러 캐스팅한 결과를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화면이 좁으니까 되게 코드가 복잡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루트뷰 컨트롤러를 이렇게 찾아서 루트뷰 컨트롤러에다가 레파지토리 서비스를 주입을 시켜줄 거예요.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는요,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인스턴스를. 근데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저희가 아까 세션 매니저를 주입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 세션 매니저는 저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라모 파이어에서 싱글톤 오브젝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로 이렇게요. 근데 얘는 임포트가 안 돼서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를 이 루트뷰 컨트롤러에다가 주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뷰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클래스 메서드 대신에 주입받은 레파지토리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레파지토리 서비스에서 기존에 있던 이 디프리케이트 된 메서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 컨트롤러에서 작성을 선언할 때, 네. 거기서 그 컨트롤러 쪽 네, 그럼요. 거기에서 애초에 그 세션 매니저가 디폴트 애초에 특정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뷰 컨트롤러도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약에 세션 매니저 디폴트를 갖고 있게 되면 이 뷰 컨트롤러 테스트할 때 또 네트워크 의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의존성을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컨트롤러를 테스트하기 위해. 네, 맞습니다. 저 바로 다음에 할 게 뷰 컨트롤러를 테스트할 거예요. 이번에는 뷰 컨트롤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는 이미 잘 테스트되고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뷰 컨트롤러에서 이제 잘 쓰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펑션 테스트 서치바 서치 이걸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서치바 디드 클릭 관련된 델리게이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었을 때 잘 만들어 놓은 저 레파지토리 서비스의 서비스라는 서치라는 메서드를 잘 호출한지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야겠죠. 자, 저희는 스토리보드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에서 인스턴시에이트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습니다. 여기 스토리보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장장 6줄 끝에 뷰 컨트롤러 생성했습니다. 자, 이 뷰 컨트롤러에서 서치바를 찾을 겁니다. 서치바는 서치 컨트롤러 안에 서치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서치바에서 델리게이트 메서드를 호출을 할 겁니다. 자, 어떤 델리게이트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면 서치바 did 클릭드인가? 네, 서치 버튼 클릭드라는 요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제가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주어진 기본 환경과 when을 해놓을게요. when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then. 이때 그러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서비스 메서드에 있는 특정 메서드가 잘 호출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세션 매니저의 스톱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서비스의 스톱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근데 아직은 프로토콜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뷰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이 가짜 서비스에서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서치 파라미터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키워드가 저희가 설정한 키워드가 맞는지를 잘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레파시토리 서비스로 가서요, 한 번 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간접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 이미 저희가 정의를 해놨던 이 펑션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을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는 이 스톱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 스톱의 변수에는 서치 파라미터스를 하나 만들어 둘게요. 여기는 컴플리션 핸들러는 검증하지 말고 키워드만 검증을 합시다. 그래서 서치 파라미터스에 이 서치가 불렀을 때 그 파라미터 키워드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도 임포트 달라모 파일을 해줄게요. 그리고 서치바에 텍스트를 미리 한번 넣어둘게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서치바, 서치버튼, 클릭드라는 델리게이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었을 때 저희가 주입한 이 서비스의 서치 파라미터스가 헬로 월드인지를 비교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뷰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이 서비스에 대한 콘크리트 클래스를 주입받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토콜로 고쳐줄게요. 자, 프로토콜 만들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적용을 안 시켰네요. 자, 이렇게 하면 빌드에 성공을 하고 테스트에 아마 성공을 할 겁니다. 아, 실패했어요. 테스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제 생각에 아마 뷰 컨트롤러를 못 얻어온 것 같은데요. 네, 맞네요. 스토리보드는 뷰 컨트롤러를 얻어올 때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아이고.
네, 제가 그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뷰컨 인스턴시에이트 이니셜 일반의 스토리보드가 인스턴시에이트 이니셜 뷰 컨트롤러 하면 바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근데 저희는 이 레파시토리 뷰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바로 얻어오려고 하는 거여서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뷰 컨트롤러는 받아왔는데 이 서치 메서드가 호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왜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또 디버그의 묘미죠.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이 델리게이트 메소드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네, 이게 빠졌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잘 테스트 코드가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치를 할 때 잘못된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잘못된 키워드를 넣어서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테스트에 실패해야 됩니다. 네, 실패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쿼리가 아니고 다른 쿼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테스트에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고 엑스코드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코드 커버리지를 모으는 기능이 있어요. 스kim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gather coverage data 라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시고 클로즈 하신 뒤에 이렇게 테스트를 돌려보시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라인이 실제로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핸들러, 컴플리션 핸들러 쪽은 아직 테스트가 안 됐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저희가 로딩할 때 로딩 인디케이터가 뱅글뱅글 도는 게 상태가 반전돼 있었었죠. 자,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면서 고쳐볼게요. 자, 뷰 컨트롤러 테스트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대신 테스트 코드 함수 이름을 activity 이렇게 검색 중일 때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로딩되는 것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테스트는 실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먼저 뷰 컨트롤러에 있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를 얻어온 다음에 is animating이 저희는 false이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true이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그 서치가 진행 중일 때요.
보시면 일단 테스트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상태가 아까 보셨다시피 반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로 나온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돌아가서 뷰 컨트롤러로 한번 가볼게요. 자, 뷰 컨트롤러 돌아가서 잘못된 코드를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이셋 로딩 관련된 메서드겠네요. 자, 보면 is 로딩일 때는 스탑이 아니고 스타트 애니메이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스탑일 때는 로딩 중이지 않을 때는 스탑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테스트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 위에 스타트만 바꾸고 밑에 스탑을 안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지금까지 짠 테스트로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를 검증하는 코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테스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대신 함수 이름을 반대로 쓸게요. not animating when not animating,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equal false여야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이 로딩이 끝났다는 것은 결국 서비스 메서드에서 컴플리션 핸들러가 호출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컴플리션 핸들러를 테스트 코드에서 직접 호출하는 방식을 한번 취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컴플리션 핸들러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개선을 할 겁니다.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 원패스도 나왔네요. 컴플리션 핸들러도 가지고 있도록 해볼 거예요. 이렇게요. 키워드는 그리고 위에서 키워드를 검증하던 코드를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좀 바꿨으니까 이렇게 다시 바꿔주고, 밑에서 애니메이팅 중이 아닐 때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컴플리션 핸들러를 이렇게 직접 호출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컴플리션 핸들러에 원래 리즐트가 나오는데 그 리즐트는 사실 현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컴플리션 핸들러가 호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페일러로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페일러는 NS 에러가 필요하고 NS 에러를 그냥 가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실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로딩이 끝났을 때도 스타트 애니메이팅을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역시 예상대로 테스트에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성공하는 테스트로 돌리기 위해서는 스타트 애니메이팅을 이렇게 스탑 애니메이팅으로 고쳐주면 테스트가 잘 될 겁니다. 정말 방금? 네,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방금 저희가 했던 게 사실 뷰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뷰를 테스트하세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뷰를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게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설마 레이아웃도 테스트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뷰를 테스트할 때는 레이아웃을 테스트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태에 따라 속성이 변하는 경우에만 그 속성을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예시가 바로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애니메이션 중인지 아닌지, 이거는 현재의 로딩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 중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속성 위주로 먼저 테스트를 작성을 해보시면 아마 많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비슷하게 제가 여기 코드 중에 스타트 애니메이팅 말고 테이블 뷰 is hidden을 true로 만들고 false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테스트를 작성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테스트 하실 때 생태계 관련 할 때 그거 유닛 테스트 기반으로 하는 것이 네. 테스트의 UI 테스트도 네, 맞아요. 그런 기반이 사실은 그 엑스코드에서 제공하는 UI 테스트는 왜 이름을 UI 테스트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거의 통합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앱을 다 실행을 시켜봐야만 이제 그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통합 테스트가 필요한 것과 유닛 테스트가 필요한 것은 저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요 사실 저희가 방금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상태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닛 테스트가 훨씬 더 적합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유닛 테스트는 빠르고 작성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통합 테스트는 그에 비해 테스트 실행 시간도 훨씬 길고 작성하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뷰 하이라키에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는 UI 테스팅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그 저거를 테스트하려면은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나 테이블 뷰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뷰 컨트롤을 늘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인터널로 바꾸자니 그게 또 OOP에 그 맞아요. 위배가 돼서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뭘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당연히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당연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은닉을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막상 테스트에 가서 그 은닉된 뷰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뷰 하이라키를 다 따라가서 그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트레이드오프를 했습니다. 그냥 건들지 말고 노출을 시키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좀 걱정된다 싶으시면 사실 코드 컨벤션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이면 사실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되게 꺼림칙하잖아요. 이거 언더스코어 붙였는데 내가 써도 되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트레이드 오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bar을 안 쓰고 let을 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속성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값이 어사인 되는 것은 적어도 컴파일러가 막아주고 있어요. 이쯤에서 슬리드로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모든 클래스에 커플링이 걸린다. 커플링이고요. 그 커플링 말고 그 의존도를 말합니다. 결합도. 커플링이라는 것은 어떤 클래스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클래스가 지나치게 결합도가 높아서 이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가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클래스에는 만약에 네트워크 의존성이 있다 그러면 이 클래스까지 덩달아 테스트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합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이 두 개의 결합도가 있는 것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중간에 프로토콜을 만들어서요. 자, 스톱과 목의 차이, 그리고 목과 스파이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목은 통틀어서 모든 테스트 대역, 그 테스트 더블이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 더블을 보통 이게 목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마틴 파울러였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 마틴 파울러인데, 마틴 파울러 블로그에 있는 목, 스파이, 스톱, 페이크, 더미, 요 5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씩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더미는 단순히 파라미터의 값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1, 2, 3, 혹은 아까 제가 URL 세션 단순히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게 덤이고요. 페이크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모킹을 한다고 할 때 진짜 그냥 메모리에 DB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실제 DB가 아니고 메모리 DB, 페이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스톱인데, 스톱은 사실 제가 한 거랑 조금 달라요. 제가 한 건 사실 스파이였어요. 근데 스톱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꿔서 내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API 요청을 했을 때 네트워크에서는 ABC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테스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DEF를 내려주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걸 스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거는 뒤에 스톱이라는 네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변수에 접근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파이예요. 그리고 목은 그 스파이가 기록한 것과 혹은 스톱이 만들어 놓은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까지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과 스톱의 가장 큰 차이, 목과 스파이의 가장 큰 차이는 목은 목 데이터 그 자체가 테스트를 실패시킬 수 있어요. 그 안에 어설트 문이 있거든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DD 단점은 무엇인가요? TDD 단점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야, 이거 왜 해야 돼요? 하면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TDD 단점은 설득하기 어렵다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DD는 결국은 유닛 테스트를 잘 작성을 하고 그 유닛 테스트를 숙련된 유닛 테스트 작성 방법을 연습하시면 아마 그 단점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TDD의 용이한 아키텍처는 좋은 아키텍처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옛날에 이런 말을 봤어요.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가 좋은 아키텍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스트만을 위해서 만든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설계는 테스트하기 쉬워요. 띵원입니다. 명언이라는 뜻입니다. 네, 모든 뷰 컨트롤러의 유닛 테스트를 하시나요? 저는 모두 다 합니다. 새로 만든 뷰 컨트롤러들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는 뷰 컨트롤러를 모두 다 합니다. 현업에서 TDD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이따 할게요. 이러다 못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나서 커버리지를 한번 볼게요. 커버리지를 보면 여기 뿅 나오는데 이 뷰 컨트롤러의 커버리지가 벌써 81%입니다. 저희는 서치라는 것만 작성을 했는데 이 테스트만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테스트 커버리지가 81%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테이블 뷰 셀이 맞는 데이터를 렌더링 하는지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다 포함시키면 100이 나옵니다. 예제 코드에선 100인데 시간 관계상 테이블 뷰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은 완전히 새로운 피처를 이번에 TDD만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 버그를 잡는 거였죠. 자, 다시 레버브란 잠깐 하면 기존에 있던 코드를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그 쉽게 만든 코드를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유닛 테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버그를 잡았어요. 어떤 버그였냐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가 상태가 반전이 되어 있는 버그를 잡기 위해서 저희는 구현을 먼저 바꾸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짰어요. 그렇죠? 그 테스트를 먼저 짰고 그 구현이 성공하는 것을 저희는 봤어요. 요게 TDD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것을 해볼게요. 완전히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지금 예시 앱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완성된 예시 앱을 보여드렸을 때 여기에 스타 개수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타 개수를. 요거는 100% TDD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00% TDD로 진행을 한다는 말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테스트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맞네요. 자, 테스트를 할 건데 테이블 뷰를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략을 못 하겠네요. 셀이 테이블 뷰 셀을 렌더링 할 때 이름뿐만 아니라 스타 개수까지 렌더링 하는지를 저희는 여기서 테스트를 검증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위에 반복되는 코드를 일단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여러분은 실제로 작성하실 때 이런 반복되는 코드를 셋업 또는 여러 유틸리티 함수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갖고 올게요. 검색을 입력해서 실제 검색까지 되는 것까지 갖고 올게요. 그리고 then이 중요합니다. 사실 when이나 given보다 then을 먼저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더 생각하기에 용이해요. 테이블 뷰를 갖고 와볼게요. 테이블 뷰는 뷰 컨트롤러에 있는 테이블 뷰를 갖고 올 거고요. 자, 테이블 뷰에서 cell for row at index pass를 사용해서 첫 번째 셀을 한번 받아 오겠습니다. 자, 이때 셀의 텍스트 레이블이
텍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가 들어갔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컴플리션 핸들러에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내려줄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자, 아까는 단순히 로딩이 끝났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failure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success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서치 리졸트는 테스트할 때 실제로 이렇게 그냥 A, B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첫 번째니까 당연히 A가 있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미 있는 구현에 대한 테스트예요. 어떤 거냐면 서치에 성공했을 때 그 서치 리졸트가 레파지토리 A랑 레파지토리 B일 때 테이블 뷰의 첫 번째 셀을 꺼냈을 때 그 텍스트 값이 A인지를 검증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생략한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텍스트 레이블이 아니고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를 검증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스타 개수를 321개라고 했다. 그럼 여기가 321이 돼야겠죠. 요거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신나는 일이 될 거예요. 자, 아직은 테스트를 실행을 했을 때 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구현을 안 했고 테스트 코드만 작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4자릿수 혹은 7자릿수를 숫자를 다룰 때는 보통 콤마를 넣냐 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테스트할 때 항상 바운더리에 있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321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1321을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테스트 코드예요. 왜냐하면 1000이 넘어갔을 때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코드가 조금 바뀌어야겠죠? 여기에는 뭐 스타 카운트가 1, 3, 2, 1이 돼야겠고요. 여기는 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뭐 987 이런 걸 해봅시다. 이렇게요. 자, 아직까지는 테스트에 실패할 겁니다. 심지어 컴파일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파시토리라는 모델 클래스엔 모델 스트럭트에는 스타 카운트가 없으니까요. 만듭시다. 자, 얘는 인티저고요. 이거는 GitHub API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오는 거라서 딱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 자, 이제는 컴파일은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스타 카운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테스트는 성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에다가 아무 값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저희는 스토리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 셀의 타입을 테이블 뷰 셀의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스타일을 여기 서브타이틀로 바꿀게요. 아이고, 작아서 안 보이네 잘. 네, 서브타이틀로 바꿨습니다. 여기 생겼어요. 여기 생겼어요, 서브타이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제 구현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cell for row at index path,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레이블에는 레파시토리 네임을 넣었는데 여기서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에다가는 레파시토리의 스타 카운트를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스타 카운트는 인티저고 텍스트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포매터를 씁시다. 어차피 데시말 해가지고 콤마도 넣어야 되니까요. 넘버 스타일은 데시말로 하고 여기서 포매티드 스타 카운트에서는 스트링을 얻어올 건데 여기서 레파시토리에 있는 스타 카운트를 넣어줄 겁니다. 스위프트 4부터는 명시적으로 ns 넘버로 컨버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과연 테스트에 성공할까요? 아, 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자, 저희는 방금 레드까지 했었고, 그리고 방금 구현을 추가함으로써 그린 단계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리팩토링이죠. 자, 보시면 이 코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 셀을 단순히 컨피규어하는 건데 넘버 포매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메서드 추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메서드를 추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안에다가 옮기고 리턴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는 잘못 줬다. 이렇게 간결해질 수 있어요. 자, 이 리팩토링의 결과가 기존 동작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작성해놨던 테스트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까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떨립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저희는 방금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데 TDD 사이클, 레드, 그린, 리팩토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TDD 전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빼먹은 게 있네요. 자, 그럼 근데 방금 제가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뭘 만들었냐면 formatted start count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얘는 private 메서드죠. 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 private 메서드 테스트를 하나요? 자, 근데 private 메서드는 만들기 전부터 이미 테스트가 되고 있어야 돼요. 소름 돋죠? 아닌가요? 자, 프라이빗 메서드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TDD로 만들 때는 최소한의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만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하면서 만드는 게 바로 프라이빗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메서드는 테스트 대상이 테스트 대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미 프라이빗 메서드는 생성되기 전부터 테스트가 되고 있는 코드여야 합니다. 소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질문들을 봅시다. 자, 현업에서 TDD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1년 반 전부터 TDD를 스타일시어라는 회사에서 iOS 개발에 모든 코드를 TDD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8년짜리 서비스인데 벌써 테스트 커버리지가 벌써 30%에 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성한 최근에 작성한 기능들에 대한 커버리지는 거의 7,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버그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테스트를 작성을 하고 구현을 했기 때문에 버그가 안 생깁니다. 특히 어떤 기능에서 이런 버그가 잘 안 생기냐면 현재 로그인한 유저가 어드민이냐 혹은 일반 유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기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테스트할 때는 로그인 했다가 테스트하고 되네 로그아웃 했다가 테스트하고 안 되네 고쳐야겠다 또 로그인 했다가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놓고 현재 사용자 정보를 주입시키기만 하면 이미 유닛 테스트에서 모든 게 다 테스트 돼버립니다. 그래서 코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기능 변화가 있을 때 이미 있는 테스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는 자꾸 다른 팀에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 일도 바쁜데 말이죠.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UI 얼럿 컨트롤러 관련된 테스트인데요. UI 얼럿 컨트롤러 토픽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못했던 건데 코코아 프레임워크이 iOS 개발에 사용하는 코코아 프레임워크이 사실 테스트에 굉장히 우호적이지 못해요. 이거를 진짜 테스트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테스트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알라모 파이어 인터널 임포트 했던 것처럼 인터널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흑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아까 UI 언러 컨트롤러 예를 들어주셨는데, 자, UI 언러 컨트롤러 그냥은 핸들러를 실행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언러 액션에는 핸들러를 생성자에는 넣을 수 있지만 그걸 속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h를 쳐보시면 아주 감사하게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런타임 헤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그 프레임워크 파일들에서 다 추출을 한 거거든요. 런타임 파일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주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널 인터페이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핸들러가 있죠. 얘를 어떻게 얻어오느냐,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얻어오느냐. 아이고. 대충 아무 때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캔슬 핸들러.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하하하. 자, 여기에 출력되면 잘 되는 거겠죠? 아,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는 게 낫겠네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볼게요. 자, 그때 액션에서 핸들러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핸들러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 Objective-C 런타임 흑마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value for key를 쓸 거예요. 여기서 핸들러를 얻어올 겁니다. 이 핸들러를 캐스팅을 할 거예요. 느낌표를 합시다. 당당하게. 그리고 얘를 캐스팅을 하고 핸들러를 실행할 때 액션을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로 들어오면 얘는 잘 실행이 된 거겠죠. 밑에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면 느낌표가 실패한 겁니다. 아이고, 느낌표가 실패했네요. 핸들러가 잠깐만요. 아, 언더스코어가 없었네요. 다시 도전해 봅시다. 아마 될 거예요. 아니, 또 실패했네. 이럴 때는 디버그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오시면 굳이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구글 할 때 .h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요. 이건 아마 캐스팅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타입 찍어보고 아마 캐스팅만 하면 호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혹시 워크숍 시간이 끝났는데 혹시 저기 미스터 선샤인 들으실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들으셔도 되고, 전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질답하고 끝낼게요. 저는 유저 디폴트가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유저 디폴트를 인젝션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유저 디폴트도 테스트를 위해서 주입을 시키고요. 심지어 그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리모트 컴피그 있잖아요. 그것도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를 테스트해요. 저는 이 A/B 테스트에서 이 세그먼트에 있는 그룹이 저희가 원하는 뷰를 보는지, 그리고 다른 그룹에 있는 그룹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다른 뷰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모든 코드를 TDD로 적용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잘 아는 분야인지 모르는 분야인지 따라 달라요. 코코아 프레임워크는 테스트 코드에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모킹을 함부로 했다가는 테스트만 작동하고 프로덕션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작업한 건데 포토스 있잖아요. 사진 앨범에서 사진 얻어오는 거. 근데 거기 에셋이라는 클래스에 보면, 앨범이라는 클래스인가 보면 Estimated Count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 개수를 반환시키겠구나. 이거다 싶어갖고 딱 모킹을 다 해서 테스트를 작성했는데 테스트는 아주 우아하게 잘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코드에서는 작동을 하지만 프로덕션에서는 실패하는 코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잘 작동하는 줄 모르고 단순히 예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고요.
TDD로 작성하지 않고 먼저 구현을 작성하는 경우는 일단 이게 작동을 하는지 빠르게 검증을 해볼 때 많이 작성을 합니다. 제가 에스티메이티드 카운트를 한 번이라도 프린트를 찍어보거나 디버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확인해봤다면 저는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TDD보다는 회기 테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TDD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서적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서적이나 사이트보다는 마음가짐과 인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DI 프레임워크는 어떤 거 쓰시나요? 자, DI 프레임워크는 저는 사실 원래 스인젝트라고 그 컨테이너 기반의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퓨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제가 만든 건데 그거는 그 컨테이너 기반의 의존성 주입이 아니고 매뉴얼 디펜던시를 하게 해줘요. 정확히는 그 퓨어 DI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마크 세먼이라는 아저씨가 디펜던시 인젝션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해외에 막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 블로그에 가시면 Pure DI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모든 오브젝트 그래프를 컴포지션 루트라는 곳에서 한번 만들어 놓고 수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든 곳에 다 주입을 시작한다. 단 여기서 DI 프레임워크는 절대 쓰지 않는다. 요게 Pure DI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코코어에서 쓰기 쉽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Pure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 나오는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쌓이나요? 제가 그러면 저희 회사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디벨롭 브랜치입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이거보다 코드 커버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마 여기에 테스트 개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엑스코드 리포트에서 테스트 개수는 제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이 굉장히 많지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저희는 스타일쇼에서는 그 리액터 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뷰 컨트롤러랑 리액터 킷을 주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뷰 컨트롤러 수를 보시면 평균이 31.47%고 근데 여기는 레거시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리액터들은 보통 100%입니다. 뷰 컨트롤러 단 테스트 케이스 개수는 몇 개나 나올까요? 저희는 퀵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작성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뷰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1199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퀵이라는 걸 쓰고 있어서 정확한 개수를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BDD 라이브러리인데 타이틀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this change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 아마 제 추측으로는 한 뷰 컨트롤러 클래스당 한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DD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그냥 패스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또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TDD 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게 있을 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아 라는 것보다 진짜 좋았어 가 사실 조금 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남들은 안 하더라도 일단 스스로 먼저 본인부터 회사 프로덕에서 TDD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그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아마 같이 좀 재밌어 보여서 한두 명씩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 10을 적용하면서 하위 뷰가 잘리는지 보이는지도 테스트를 하시나요? 요거는 사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사람이 보는 게 빨라서 테스트를 안 합니다. 모든 코드를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CI 적용은 TDD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CI는 TDD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CI는 그냥 자동화 테스트를 제가 커맨드 U 안 눌러도 자동으로 빌드할 때마다 커밋할 때마다 돌려주게 만들어주는 도구고 테스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UI 테스트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유닛 테스트로 충분한가요? 사실 UI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뷰 컨트롤러의 계층 구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실 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UI 테스트를 하게 되면 뭐 좋아요를 했을 때 진짜 좋아요가 돼버리니까 약간 그러면 사기 같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유닛 테스트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했던 예제 파일들은 그 커밋 로그랑 같이 다 깃허브에 오늘 오픈할 거니까 아마 나중에 공유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사실 저희는 TDD로 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깨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테스트가 깨진다는 거는 결국 구현이 바뀌는 건데 사실 저희는 구현을 바꾸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바꾸기 때문에 테스트가 깨지는 일은 없어요. 네, 맞아요.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어떤 점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까 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뷰 컨트롤러나 혹은 이런 것들 테스트할 때 보면 요 함수랑 요 함수에서는 쓰는데 저 함수에서는 안 쓰고 약간 이렇게 컨텍스트를 관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편해서 저는 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방금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나올까요? 딱히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또 질문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할 때는 또 제가 마무리 때 쓰려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워크샵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제 코드는 깃허브로 공유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깃허브에 이슈로 남겨주셔도 좋고 혹은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스위프트 코리아 슬랙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스위프트 코리아 그룹에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환영합니다. 슬리도는 제가 또 이제 안 볼 것 같아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